반갑습니다. 제대로 한번 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우리 이 좋은 날씨,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친중 정치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 소중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중국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화교 중국인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다, 그거 좀 조사해달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바로 조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냐,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한국 영주권자들에 대한 혜택을 조사해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그 중에 절반이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 중에서 중국인이 우리 사회 참여가 제일 높습니다. 자, 외국인, 즉 중국인들에 대한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4인 가족 기준 월 195만 원을 공짜로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녀가 학교를 가면 고등학생 기준 60만 원을 줍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들이 은행 대출을 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보다 0.9%까지 이자를 깎아줍니다. 0.9% 이자를 깎아주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을 얻고자 하면 LH공사에서 특별공급, 이른바 특공이라고 하는 혜택을 주어서 따로 집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 임대 보증금도 아주 싼 이자로 혜택을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 여기 있는 이 수십만, 100만이 넘는 이 인파들 중에 자식 그리고 손자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인들은 외국인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정원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원하면 아무 대학이나 갑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 대한민국 최고위 대학 어느 과든지 찍으면 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이 소중한 우리 국민들은 중국인들에 비해서 정말 역차별받고 있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는 중국인들에 비해서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그 중국인들 영주권자들의 투표권 주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시민권 받지 않으면 투표권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에 있는 저 친중 정치인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중 정치인들, 이제 우리 이 기회에 싹
물리쳐버려야 돼. 물리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거 개표를 하는데 그 선거, 우리가 그동안 수년 동안 해왔던 수차례의 선거 정당했습니까? 부정입니까? 그 부정선거의 선봉에 중국인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개표 사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우리 국민들, 우리 수많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표 사무원 할 수 없습니까? 개표 사무원 일당 18만 5천 원입니다. 우리도 18만 5천 원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지만 하면 전부 개표 사무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관위는 중국인들을 단체로 불러서 개표를 하는 겁니까? 양배추 투표지, 찢어져야 되는, 이재명이 생각나는 찢어져야 되는 투표지, 이런 것들을 중국인들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기 정치는 오직 중국 방멸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편에 선다면 중국을 향한 최고의 비수가 되는 위치고, 반대로 중국 편에 선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짓눌러버려야 되는 그런 선봉에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 편은 누굽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한미 동맹의 깃발 아래 뭉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우리의 동맹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칭하고 우리 동맹 미군을 물려나게 하려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자, 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다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제2의 번영으로 이끌어갈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출하자! 한미동맹으로 제2의 번영 이루자! (120만) 명이 이놈들이요 지금요 다 탄핵에 지금 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 취임식에 갔다 왔는데, 이야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취임식이 아니고 여러분도 영상으로 보셨죠? 부흥회야, 부흥회. 부흥회. 목사님들 4명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한국 대통령 취임식도 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냐 말이야. 정강훈 강사를 데리다가 말이야. 너무너무 내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요, 그 추운 워싱턴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서울은 저리 가라요. 칼바람인데 서서 바깥에 3시간 기다렸어. 들어가려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3시간 또 서서 디너쇼에 갔다 왔어. 아따, 트럼프 한번 보기가요, 하나님 보기도 더 힘들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부지하고, 조금 전에 내가 여기 외신 기자회견하고도 내가 잠깐 그 얘기 했지만 5분 동안 대통령 취임식 날 직접 통화하는 거 봤죠?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한국을 지키려고 고생이 많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계속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그랬어요. 정치가들은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하는 말하고 당선되게서 하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정치 선거운동 할 때는 그건 전부 다 쇼야, 쇼. 그러니까 이번에 저 평택에 있는 미군 비지 보고 계속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절대 트럼프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을 북한에 안 넘겨주려고 그래요. 저 김정은을 가지고 놀라 그래, 가지고 놀라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발언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서 빨리 속히 만나기를 원한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것은 이거보다 더 센 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계속 되기를 원해요? 복귀되기를 원해요? 트럼프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너가 갈 곳은 깜빵밖에 없고, 자, 이제 아파카세 대명사 이제 홍수환 선수님을 모시겠습니다.